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시기도 하고 굉장히 디자인이나 설계 방식에 굉장히 어떤 디지털 기술들 혹은 어떤 미래적인 방식들을 응용해서 하시기도 하는데, 그럼 교수님이 좀 예측하시기에 우리의 건축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좀 변화할지, 혹은 어떤 미래를 좀 예상하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SF 영화에 보면은 수많은 미래의 어떤 기기들과 어떤 환경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막 차량, 여러 가지 뭐 장비, 기구들은 진짜 지금보다 뭔가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집은 여전히 네모 반듯한 박스라는 게 물론 모서리가 약간 필렛된 모습들을 하고 있으시지만 지금과 사실은 거의 다를 바가 없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원하는 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나온 이후로 꽤 오랜 동안 이 흐름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외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도 조금 비슷한 관점인데, 예전 SF 영화들 보면 어떤 변화되는 시대상을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는데, 도시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겠지만, 개별 건축물 혹은 방금 말씀하신 주택에 한해서는 사실은 큰 변화가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미래가 돼서 이제 대부분 도시는 이제 망해가지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정말 잘 나가는 어떤 막 젊은 CEO들은 대부분 굉장히 모던하고 미니멀한 집에서 살고 있고, 그게 마치 그 세계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에 산다라고 보이는 것 자체가, 아마 사람들은 건축을 그렇게 미래, 우리가 21세기 지금 2020년 지나고 한참 됐는데 여전히 건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다른 방식도 있다, 다르게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럼에도 학교의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어떤 미래 건축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들이 많이 실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중에 건축가가 되고, 혹은 또 시대가 어느 정도 디지털 기술들을 응용하면서 좀 변화를 하면 그런 변화들이 좀 다가오는 미래에는 좀 있지 않을까. 당연히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를 다닐 때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손도면을 그때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학교에서 마감을 하는데 손도면으로 마감하는 학생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발전이라고 하면 발전해서, 대부분 지금 5년제 4년제 5년제 졸업하는 건축 관련해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3D 같은 거는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약간 변화라고 하면 변화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수님은 그 건축 이외에 어떤 관심사나 혹은 어떤 취미 활동 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은 다 영화를 보면서 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지금도 시간이 나면 주로 영화를 항상 보는데, 그게 거의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어떤 지금 갇혀있는 생각의 흐름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제가 이제 창작자라는 어떤 제 스스로 어떤 위치를 포지션을 했었을 때 가장 높게 있는 그 창작자의 가장 위에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많은 기술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그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창작을 하는 작가, 딱 두 개가 제가 생각하는 창작자의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시간이 있으면 영화를 보고 책을 보는 게 대부분의 시간들이고, 그거는 이제 이런 창작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어도 사실은 저는 작가가 약간 드러나는 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썼겠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읽히는 게 좋고,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인 영화와 책보다는 대부분 읽고 보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F, 호러, 사실은 그런 거가 이제 어떤
저한테는 어떤 그들의 창작욕이 약간 저를 자극시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책을 내려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제 지금 모든 이야기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성향도 거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영화 건축이 좀 연결된 부분들이 네, 많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동경하는 분야고 네. 이제 그래서 그냥 항상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읽고 보고 하는 게 주로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K 무비라든지 아니면 K 드라마, 뭐 K 팝 등 어떤 대중문화 예술은 굉장히 글로벌 뭐 세계 속에서 사실은 좀 각광받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K 건축은 과연 어떤 비전이 좀 있을지. 대중문화랑은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게 붙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그걸 다 소비하고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건축이라는 자체가 일반인이 그렇게 소비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K를 건축에다 붙이는 것 자체가 약간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은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뭐 기생충처럼 막 저렇게 못해 뭐 프리스티커 못 나와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프리스티커를 받은 나라가 막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받은 것도 사실은 아니고 맞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냥 건축은 그리고 특히 약간 이제 어떤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사실은 외국의 일반인 어떤 대중들이 소비할 일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를 거기다가 붙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적합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건축으로서 충분히 괜찮고 그냥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굉장히 근접하게 네. 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어떤 문화에는 좀 속하지 네. 않는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문화이기는 한데 대중문화는 약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대중들이 이걸 뭐 소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지를 했으면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를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뭐 구독자분들도 이 건축 공감에 굉장히 많은 한국의 우수한 건물들, 건축물들이 아카이빙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건축 문화도 굉장히 훌륭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리츠커 상도 말씀하셨지만 좀 머지않은 미래 뭐 프리츠커 상도 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밝은 희망을 좀 해보고 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축이 너무 이렇게 정색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고 저 사람들은 뭐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뭐 정말 이렇게 스케치북 들고 다니면서 막 손으로 스케치하고 뭐 고상한 사람들의 분야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일반인도 다 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분야가 폭이 넓고 다양한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K 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조금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